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the and friends of moon stars. and stars. Now, Now, you are one you are one of of us. us. Welcome. Welcome. 사연이 후져서 방송 못하겠어. 진짜 요새 사연이 꽂어. 내가 소재, 주제까지 정해주고 이런 글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좀 모아보자 라고 말을 하였건만,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 주는 상품 없어도 와 그러고 글들이 모였는데 말이야, 요새는 상품까지 걸고 있는데도 다들 글들이 시원치 않아. 이 사연이 후졌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더니 사이트를 그득그득 메우고 있는 건 전부 펀글이고, 이 작금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청취자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요, 회원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요. 도대체 인간들이 왜 이다지도 글을 비능률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냐. 특히 예전에는 퍼온글이라든가 주변에 뭐 들은 얘기, 그다음에 주변에 있었던 얘기를 그냥 이제 묘사하는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 창작열에 불타는 획기적인 글들이 말이야, 그래도 3, 4일에 한 번씩 걸려줬는데, 이 최근 한 달을 사람을 열을 받게 만들어요, 사연이. 그렇다고 해서 이 글들을 전부 다 읽고서 아이디 3일 정지, 아이디 3일 정지, 아이디 일주일 정지, 아이디 3일 정지, 이런 식으로 싹 정지를 몽땅 매겨버리면 사이트가 텅텅 빌 테고 말이야. 열받으면 방송 보이콧 하는 수가 있어. 보이콧라면 이 보이가, 소년이 이 겨울에 추운 날에도 반팔 반바지만 입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건강하지, 애들을 자꾸 코트 같은 거 입히고 그러면은 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져서 안 좋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쓸데없이 과보호 해가지고서 사람을 망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이콧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연이 나쁘고 이 청취자들이 이 모양일 때는 다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지져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글 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재밌네요 막 이래가면서 하하하 사연 감사해요 이 지랄 했다가는 저 뗀다란 얘기야. 아셨습니까? 보이코트? 누구야? 나 방금 텔레파시로 들은 거 있지? DJ 본인이 하는 멘트가 썰렁한데 청취자는 오죽하게, 누구야? 어중간하네. 이제 개기기까지. 아,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이제 청취자는 점점 더 말 안 듣고, 씨발, 스튜디오에 물은 새고, 비가 다 그쳐가지고, 오늘은 해까지 짱짱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천지에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응? 고인 물이 줄줄줄 아직도 흐르고, 햇빛이 짱짱 나도 우린 아직 그 여파에 시달리고, 스튜디오는 씨발 침수대, 이 프린터는 졸라리 느려. 아, 정말 기분 얕겠네. 야, 상담 사연 하나 줘봐. 상담한답시고 화나 팍팍 낼 것 같아. 이 상담도 지 기분 좋을 때 해야지. 아유, 저런,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예, 다 마음 푸시고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질나면 야, 이씨, 뭐 이런 저 같은 얘기를 해서 상담이 아니고 시간. 디패쉬 NIC 상담 피지컬 릴레이션십. 영어 잘하나 보다. 여자랑 육체적 관계를 갖고 싶다망. 서로 부담 안 주고 즐길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 여자들도 있지. 만날 때마다 침대로 가기도 하겠지만 가끔 딴 데로 놀러 가든지 어쩌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데,
이런 여자를 어디 가서 어떻게 찾지? 돈 주고 사는 관계는 노 땡큐. 그러니까 돈 주고 하는 거래가 아니고 부담 않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뭐 놀러도 그러니까 침대로 가기도 하지만 가끔 딴 데로 놀러 가든지 어쩌다 이것저것 또 한다. 그러니까 섹스 말고 주변에 데이팅과 관련된 이런저런, 야 이건 사귄다는 뜻 아니야. 애인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뭐 어떡하라고 이거를. 가져 육체적 관계. 나 참 제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종이에다가 육체적 관계라고 써. 그런 다음에 그걸 상자 안에 집어넣어, 그 종이를. 그런 다음에 여자랑 육체적 관계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상자를 들고 가서 지나가는 괜찮은 여자가 보이면 그 상자를 툭 내밀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가씨, 이 상자 안에 든 거 저랑 가지실래요? 그래서 그 여자 갖겠다라고 얘기하면 꺼내서 그 종이를 펴서 둘이 같이 보는 거야.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그 여자가 싸대기를 날릴 거걸랑?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며. 자, 여자랑 육체적 관계는 가졌지 이제.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욕도 들어먹지, 따기도 맞지. 야, 이 멀쩡하게 생긴 새끼가 이러고 욕도 먹지. 얼마나 좋아. 이거저거 다 한셈하냐. 야, 이런 탁월한 해결이 있나. 시원하게 한 장 날려주시고. 큐티 좀비, 마왕 커플 깨는 법 좀 가르쳐줘. 마왕아, 나 요즘 참 짜증난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왕이 가르쳐준 대기자 1순위를 써먹고 있걸랑. 근데 지금 0순위야. 그래서 말인데 깨는 법을 가르쳐줘. 요즘 그 사람 자기 남친보다 나랑 더 많이 놀아. 성사되면 내가 식구 만들게. 상대방을 깨는데 주동으로 일선에서 뛰었을 경우에 1순위, 0순위에 못 들어가는 거 알지? 그때 얘기해줬잖아요. 진정한 플레이보이 강의에서. 만일 A하고 B하고 사귀는데 C가 자기가 좀 껴들어 보려고 A하고 B를 이간질을 했다. 그래서 A한테 맨날 야 B는 말이야 이러고 얘기해가지고 결국 둘이 깼다. 그렇다면 A는 C 때문에 깨지기는 했어도 절대로 C를 다음에 만나진 않아. B를 만나지.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러니까 깨는 법, 남의 커플 깨는 법 참 좋은 거 가르친다. 남의 커플 깨는 법. 1번, 직접 깨거나 깨지는 거에 직접 원인이 되어서는 좋지 않다. 간접 공격을 통해서 공격해라. 2. 험담이나 말하자면 A하고 B하고 사귀는데 B의 호박씨를 까거나 B의 험담을 하거나 이 B의 주변에 나쁜 지저분한 거나 뭐 이런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깨려고 하지 마라. 단지 A가 B에 비해서 아깝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라. A야, 너는 이런 점이 참 좋고 막 이러이러해서 예를 들어 이제 A가 여자고 B가 남자야. 너를 막 이렇게 소유하려 들거나 막 이렇게 맘대로 휘두르려 그러는 그런 남자보다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네가 제일 빛나는 모습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뭐든지 밀어주겠다. 이런 남자를 만나는 게 어울릴 것 같아. 넌 재능이 너무 많아서 남자한테 묶여서 끌다 발휘를 못한다면 참 아깝다. B 안 씹었잖아 지금. 그러면서 A가 B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게 해봐라. 뭐 이런 얘기 해서 긍정을 통한 어택을 하여라. C 3번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B가 다른 데 가서 막 놀고 막 이렇게 한다 이런 걸 A한테 꼰질르는 게 아니라 네가 B를 막 놀도록 유도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가도록 등등 간접스런. 그 다음에 거의 다
지금 거의 다 비열한 공격법이죠. 치사 빤 쓰고. D. B를 항상 체크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B를 이렇게 딱 보면서 저 새끼 저렇게 해가지고서 놓칠 텐데라는 포인트가 딱 보이잖아. 그거를 마킹해두고 항상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이 0순위에서 이 온 스위치 켜지는 순간 액티브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등등인데, 일부러 깨고 들어가서 근데 잘 되는 골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 0순위까지만 밀어놓을 수 있으면 대충 돼. 그리고 그 정도로 좋아하면 한 2, 3년 못 참겠어. 3년 이상 안 가거든 보통. 뭐 가면 포기해야지. 뭐 하겠어. 자, 그럴 경우에 특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하고 B하고 정말 3년 이상 갔어. 얘네 결국 결혼이야. 죽겠지? 괜찮아. 결혼을 하지 말고 기둘려. 그래서 A하고 B하고 애를 낳잖아. 그 딸내미를 공격해. 여러분. 영화 자이언트 안 봤어? 제임스 딘? 짝사랑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딸내미랑 붙잖아. 좋잖아. 그런 다음에 그 엄마가 나중에 폭삭 늙은 걸 보면서 딸내미하고 즐겁게 지내. 아니, 인간이 마음을 악하게 먹으려면 그 정도 악종은 되든가. 그 정도 눈에 불킬 거 아니면 임자 있는 사람 뺏겠다는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그거 뭐 좋은 일이라고. 마왕 간곡한 이씨악. 강곡한이 아니고 간곡한 상당이 아니고 상담. 소시적부터 습관이야 아니야 생활이야 방구 끼는 거, 이게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이게 상담인데 철자 다시 고쳐서 다시 써와. 자세가 안 돼. 자세가 상담이. 간곡한 상남. 내 안엔 너가 너무나 많아. 가 보냈습니다. 수상한 문자의 발견. 오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렸어. 오늘 길을 가다가 아주 이쁜 핸드폰 케이스를 발견했어. 아빠를 사주고 싶었던 것이야.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봤던 케이스에 맞을까 이리저리 보다가 문장을 열어본 것이야. 수신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요하게 발신함까지 열어본 거야. 어휴, 거기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거든. 아빠가 쓴 거였어. 내용을 옮기고 싶지도 않아. 뭐 그렇다고 노골적인 건 아닌데 수상한 냄새가 풀풀 나더만. 순간 너무 당황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일단 전화번호는 적어놓는데 걸어봐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무시해버려야 할까?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나? 괜히 내가 나섰다가 일 커질까봐. 근데 별로 나서고 싶지도 않아. 내 선에서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다 마음밖에 생각이 안 나서 도와줘. 우띠 핸드폰 케이스도 사주나 봐라. 아빠가 문자를 발신한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문자라는 건 글자 깨진 외계인 문자같이 생긴 이상하게 생긴 문자를 봤다는 뜻인지 내용이 이상하다는 건지 옮기고 싶지도 않아서 뭘 적어야 상담을 할 거 아니야. 에? 아니 내용이 그냥 아빠 뭐라고 보내는데 무슨 비슷하게 묘사라도 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겠어요. 확실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빠가 그런 저시기한 행동을 그 시기에 했다는 것은 그 딸의 입장에서는 참 그게 거시기하고 또 저시기하자면 거시기할 수도 있은 게 저시기 하세요. 오케이? 저시기와 거시기하는 내용이 궁금하면 좀 상세하게 적어 보내봐요.
나 참. 가심이 꽉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고 뭔가 가심에 돌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 하얗게 질리고 숨이 턱턱 막혀. 그러다 보니 온몸이 아픈 거야.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루는 날 새고 하루는 겨우겨우 2-3시간 잠자고 거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 그래서 병원을 갔지.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32이라. 결혼했어요? 안 했네. 근데 뭐가 그리 억울하고 분해요? 참네. 이 50대나 앓는 이 화병을 앓고 있어. 울화병 알죠? 여자들 나이 먹어서 시부모한테 치우고 남편한테 치우고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답답해서 오는 병인데 이를 어째. 난 30대지만 마음은 10대인데 몸이 50대라니. 심란하고 서글퍼. 화병은 약도 없대. 스스로 고쳐야 된단다. 이게 날 또 억울하게 만들어. 이 병이 또 도지고 있어.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요, 증상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은데, 이 50대에 오는 화병, 하고, 지금 나타난 이 증상하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성이죠. 이 스트레스라는 게,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너무나 쉬운 문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들어온 스트레스가 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기왕이면 스트레스를 안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고 또 피하지 못할 그런 스트레스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자, 이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건 들어오되 건강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만사 오케이. 지금 그 나이가 32인데 결혼을 안 했다라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어야 무슨 시부모한테 치이고 결혼을 해야 자식한테 치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증상은 정반대 우라병으로서 시부모가 없어서 생기는 스트레스, 속썩일 자식 새끼가 없어서 생기는 스트레스, 결정적으로 시부모와 자식을 만들 남자 새끼가 확실하지 않아서 생기는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빨리빨리 남자를 만나고 또한 를 해주심으로 해서 육체와 정신 양쪽의 스트레스를 확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연락에 부부싸움을 한 부부가 다음날 아침에 하루 저녁 지나고 나더니 이렇게 손잡고 데이트하러 나가고 그리고 막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던 이 엄마가 이 참 세상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얼큰하게 술 한잔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를 흘끔흘끔 쳐다봤던 어젯밤 이후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심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빠져나갈 구멍을 사용해 주시라 하는 것이 해답이 되겠어요. 그 해결책을 빨리빨리 사용을 하기가 힘드시면 주위에 논팽이를 키우는 그 기간 동안에 머릿속으로 남자를 상상하십시오. 키 180에 몸무게 70kg 정도의 남자가 딱 좋겠다 라고 상상을 하시고 주무실 때 70kg들이 쌀자루를 배 위에다 올려놓고 주무시면 잠이 편안하게 오실 겁니다.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자, 상담이다, 상담. 이상과 현실. 나 요즘 너무 헷갈려. 이상과 현실에서 합의점을 도저히 못 찾겠어. 웬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글쎄, 그걸 내가 알면. 내가 그동안 너무 자만했었나봐. 힘들어도 힘든 티 내면 성숙하지 못하고 어른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그걸 꽁꽁 숨기려고만 했으니 결국 그게 터지고야 만 거야.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털어내는 것도 필요한 일일 텐데 말이야. 그래서 마왕에게 털어내는 작업 중이야. 나는 20대 후반의 직딩이야. 올해 들어서 나도 이제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직장에서 해보고 싶은데 말이야. 아니 이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놈의 직장사회가 계속해서 날 밀어내네. 그만두라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너무나 모순투성이에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줄 어떤 제도나 오픈마인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 내가 노력하고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온 건 차가운 무기력, 외면과 불만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란 너구리야. 혼자 사는 직업이라면 괜찮겠지만 나랑 관련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만 하는 직업이라 상대적으로 느낀 박탈감이 너무 큰 것 같으니. 덕분에 거대함을 상대로 혼자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뼈저리게 알게 됐지만서도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현실에 굴복하면서 행동할 수가 없어.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난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합의점을 찾으려고 해도 해답이 안 나와. 마왕, 도와줘. 이런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참 민망하기도 해. 따가운 시선이 꽂히는 걸 알면서 이렇게 글 올리는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줘. 일단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글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글 내용은 별게 없네요. 물론 엄청나게 이 고민이 되며 힘들며 그리고 이 만만하지 않은 뭔가의 분위기를 잔뜩 써놓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써놓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글을 보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직장생활은 다 그런 겁니다. 라는 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직장사회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모순투성이에 뭔가 그걸 하려고 하면은 받아들여줄 어떤 제도나 오픈마인드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고, 노력하고 조언 구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오는 거는 차가운 무기력과 외면과 저 씹탱이는 불만만 많은 것 같아. 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는 것 자체 우리 인생이 그런 거고, 거대함을 상대로 혼자 싸운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고, 우리 사는 것 자체가 그런데 뭐 어떡하라고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용이 논리적으로 사실이 어떤 지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감정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감정은 정말 손에 잡히듯이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도 이 기분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뭐 어디서 부닥치고 있는 건지, 어디가 꿀꿀한 건지, 어떤 기분이라는 건지는 정말 알겠어. 참 이게 인간이 신기하다니까요. 무슨 일인지는 전혀 모르겠어. 근데 이 기분,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이 기분만은 알겠는데, 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또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거는 사실 끝까지 거의 해결이 안 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문제는 모습을 바꾸면서 이 사기꾼이 똑같은 놈이 이름 바꿔가면서 계속 암약하듯이, 그래서 사기꾼 뭐 암약 이런 얘기하니까 괜히 굉장히 친근감 든다. 우리 얘기잖아. 근데 뭐 그렇게 되듯이 또 직장에서 자기가 뭔가를 주도할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손에 힘을 얻고 뭐 그럴 나이가 되면 그때는 또 요게 또 문제가 살짝 바뀌어서 요즘 이 후배들한테 밀리는 듯한 기분과 왠지 모르게 이 뭐 등 떠밀리는 기분에서 뭐 이러면서 또 문제가 바뀔 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고민이라는 게 이렇게 얼굴하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요렇게 저렇게 막 요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해결을 어떻게 봄으로 해서 이런 게 해소가 된다 하는 것보다는 그저 뭐 이런 상황에서 죽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또 운전 포기 속도에 가까운 이게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확 정말 긁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라는 게, 기분이야 뭐 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99.99%의 사람이 이런 기분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굴하지 않고 혼자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냥 포기하고 실려가는 것보다 마음에 든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싸우고 있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뭐 용기를 내보세요.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잘 풀림으로 해서 해결을 본다라기보다는 정말 이런 때야말로 자기 삶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권투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 밸런스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권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밸런스라고요. 근데 그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맞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밸런스를 지키고 있으면 반격을 하거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자기가 때리고 있는 중에도 밸런스를 지키지 못한다면 결정타를 놓치거나 역습을 당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균형, 우리 삶에 있어서의 밸런스, 우리 정신에서의 균형이라는 거는 좋은 친구와 그리고 화목한 가정과 그리고 참 설탕 찍어 먹는 이 고구마 깡처럼 항상 입안을 달콤달콤하게 해주는 이 24시간 중에서 잠깐씩 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와,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나 욕해도 네 눈동자면은 날 안다고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귀여운 개나 고양이나 참새나 도마뱀이나 애완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뭐 직장에서 이 모순투성이의 이 사회와 이 직장 안에서의 이 참 그 숨막힐 것 같은 이 인간관계가 이 내 삶의 새 투쟁인 거야.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 나의 고양이와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과, 사실 이런 자잘한 몇 가지가 우리 삶의 균형을 주거든요. 그런 균형을 지킬 수 있다면 지치지 않고 나는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는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뭘 하려고 노력하고 지지 않는 것, 굴복하지 않는 것도 훌륭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장기전의 싸움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정말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우리는 장기전에 특히 약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장기전에 약하면서도 또 장기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인생살이 뭐 그 길다고, 젊었을 때 빨리빨리 쇼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길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길게 보는 것이 맞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도 눈앞에 당장 닥친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글쎄,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위에서 거의 성공하거든요. 근데 왜 그 촛불에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전부 단기전의 생각과 단기전의 이야기와 단기전에서의 짜증과 단기전에서의 피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장기전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타협하고 원만하게 스무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나는 반격하겠다라는 마음을 끝까지 숨기는 것, 그것도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서 자기가 처음에 무엇을 자기에게 약속했던가를 까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자, 재밌게 지내시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즐거움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그 뭐라 그럴까, 힘없이 서 있는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라는 얘기지. 토요일 방송을 못 들어서 다시 듣기를 했어. 하루계에 대해서 나오더만. 그래서 나의 고민을 고스워 나누려고 해. 내 친구 중에 일명 빠순이가 있어. 한 5명 정도. 한 달에 3,400을 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해. 근데 그 일을 하면 빚을 진다는 거야. 근데 그년들 중 하나가 빚이 많아. 한 달에 3,400을 버는데 빚이 많으면 그 버는 거냐?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하는 말이, 나 비퉁한다. 한 달 정도 같이 살았거든. 앞으로 한 달만 있다 도망갈 거니까 나 좀 숨겨줘야 해 하고 말하고는 끊어버리는 거야. 문자도 믿을 만한 게 너밖에 없으니까 비밀로 하라고. 비밀? 나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냐고. 참 이리저리 하지도 못하겠어. 왜냐고? 그년이 튀어서 나한테 오는 것까지 좋아. 근데 만약에 그놈한테 잡히면 나까지 공범이다라고 난리가 나면 어쩌냐는 거지. 내 주위엔 차마 말 못하고 고민하다가 글 남기는 거야. 리플 좀 달아주고 답 좀 줘.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도망을 왔는데 와서 난장 까고 삽질하는 놈하고 친구랑 같이 맞든 같이 싸우든 공모를 해서 그놈을 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주위 어른들을 동원하든 집에다가 힘센 남자를 하나 같이 살든 막 고민하고 같이 감싸주고 싶을 정도로 우정이 있는 친구면 감싸주면 되는 거고, 그럴 만한 친구가 아니고 그냥 갈등 때리고 아닌 것 같으면 안면을 까면 되는 거고.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 인생 지 각자 사는데 무슨 자기 일 해결 못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민폐 끼치는 친구 있으면 당연히 돌봐줘야 될 의무 없는 거잖아. 의무란 건 없어. 근데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감싸준다고 해서 나한테 정말 돌아오는 거 좆도 없지만, 그러나 하는 경우는 왜냐, 친구니까 라는 생각이 자기가 들면, 자기가 정말 친구가 살인을 저지르고 와서 숨겨줬다가 나중에 경찰에서 이 씹생 너도 죄진 거 알면서 숨겨줬으니까 너도 잡아야 할 거야 이 새끼야. 그럼 에이씨, 그거 각오하고 숨겨줄 친구면 숨겨주는 거고. 아니면 싫으면 싫다 그래. 세상 살면서 우정 지키고 의리 지키고 해야 될 사람 내가 생각할 때는 많아야 3명일걸.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반의리,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의리 지킨 것도 아니고 그냥 체면상 뭐 이러고 사느니 97명한테 안면 까고 내 친구 3명한테만 그냥 목숨 걸고 의리 지키면 되잖아. 3명이면 장하지 쌍. 21세기야. 싫으면 말어라라는 거야 결론은. 그놈이 쫓아와서 나까지 피우면 어떡해 막 이런 짜증내면서 뭐 하려고 그런 고민해. 문자 보내.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조까라 라고 써서 보내면 되잖아. 진진진진진진. 자, 공지. 미드나잇 하러 콘서트 대학로 라이브 극장에서 8월 1일 금요일 자정 밤 12시에 몽유 난청지역 같은 공포영화와 타부 퍼플 815 밴드 등의 공연이 이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밤새 죽도록 놀아보자라는 것이 컨셉트라고 합니다. 고스트 퀴즈 골뱅이 한메일.net로 신청자분들은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할 일 없으신 분들 굉장히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빰빰빠밤빰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사연들 알아서 좀 챙겨보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착하게 살려는 노력 중이에요.
ghoststation.co.kr